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순간은 언제일까요? 친구도, 배우자도, 자식마저도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둘 곁을 떠나가고 남은 건 약해진 몸과 쓸쓸한 마음뿐.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나를 끝까지 지켜줄 존재는 남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오늘부터 저는 정약용의 삶과 지혜를 통해 노년에도 변치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3가지 보물을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외로움과 불안을 넘어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흰빛이 늘어나고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지며 등이 조금씩 굽어가는 모습. 그 순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멈춰서서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그리고 앞으로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젊은 시절에는 착각합니다. 가족은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고, 자식은 늘 부모를 필요로 할 거라고, 배우자도 영원히 같은 마음으로 함께할 거라고. 하지만 세월은 우리에게 냉정한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관계는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결국 자기 삶을 살기 위해 부모 곁을 떠나야 하고, 배우자조차 세월의 무게 앞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 혼자 걷는 일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때 남는 건 고요한 방 안과 쓸쓸히 흔들리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가장 외롭고 아픈 순간은 언제일까요?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입니다. 아무리 자식에게 기대고 싶어도 그들은 이미 자기 가정을 지켜야 하고 친구도 이웃도 언젠가는 곁을 떠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배우자마저 세월 앞에서는 함께 걸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천하에 읽기 쉬운 것 중에 나만큼 쉬운 것이 없다. 이 말에는 엄청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떠날 수 있지만 내 안의 나, 즉 내 마음과 정신만은 끝까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평생 쌓아온 내면의 힘, 나를 붙잡아주는 지혜와 품성, 그리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후반부를 지탱해줄 진정한 기둥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의 3가지 보물을 길러내는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정약용의 삶을 통해 밝혀진 노년을 지켜줄 3가지 보물. 그 보물이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가며 여러분 마음속에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약용은 평생 수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벼슬길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외딴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벗들과도 멀어지고 때로는 가족과도 단절된 그 고독 속에서 그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없으나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는 바로 자신의 마음과 정신이라는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며 가장 많이 범하는 착각은 무엇일까요? 자식이 마지막까지 우리 곁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결국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외로우니 네가 곁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결국 자식에게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또 어떤 이는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걸지만 세월은 배우자조차 바꾸어 놓습니다. 병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의 깨달음은 이런 인간관계의 덧없음을 넘어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나는 나를 버려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란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거나 큰 집을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을 단단히 지키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몸은 세월 앞에 약해지지만 마음은 내가 가꾸는 만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은 잃을 수 있지만 품성과 지혜는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떠나도 독서와 배움으로 길러온 내적 힘은 끝까지 남습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나를 지킨다는 말은 곧 내면에 3가지 보물을 기른다는 뜻과 연결됩니다. 그것이 바로 1. 독서를 통한 지혜, 2. 평생에 걸쳐 다듬은 품성, 3.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자립심.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 오셨나요? 돈을 모으는 일, 집을 마련하는 일, 자식에게 기대는 일에만 집중하지는 않았나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결국 변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보물은 다릅니다. 이것은 세월이 빼앗을 수 없고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할 동반자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세상과 단절되었을 때도 그가 살아갈 힘을 준 것은 이 3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그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한 메시지를 줍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신령에 통달하게 하고 임금의 정사를 도울 수 있게 하며 마음을 깊어지게 하고 백성을 깨우치게 한다. 여러분, 독서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인생을 지탱하는 내면의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냐? 책 읽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독서는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젊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구절이 인생 경험이 쌓인 지금에는 가슴을 울립니다. 젊어서 스쳐 지나간 말이 노년에는 삶의 무게와 겹쳐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책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떠나도 돈과 건강은 사라져도 책 한 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정약용의 유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강진이라는 외딴 곳에서 무려 18년을 보냈습니다. 가까이에서 친구를 만날 수도 벼슬길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고독한 시간 동안 그를 지탱해 준 건 다름 아닌 독서였습니다. 그는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500여 권이 넘는 저술을 남겼고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독서를 포기하고 원망과 좌절 속에서 세월을 흘려보냈다면 그는 역사 속에 그저 이름 없는 관료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책은 그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의 정신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독서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정신의 면역력을 높이는 백신입니다. 책 속에는 고대 철학자도, 조선의 선비도, 현대의 사상가도 있습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 그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책은 친구가 되고 길을 잃었을 때 책은 등불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합니다. 나이 들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읽어도 다 잊어버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는 순간순간 마음에 스며드는 깨달음과 감동이 핵심입니다. 그 작은 울림이 모여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단 한 페이지라도 책을 펼쳐보십시오. 그 한 페이지가 쌓여서 외로운 밤의 위로가 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명료함을 주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벗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모든 것이 끊어진 듯한 절망의 시간일 겁니다. 정약용에게 그 순간은 바로 강진 유배 18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학문과 정치에서 크게 이름을 날렸던 그는 권력 다툼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낯선 땅으로 내몰렸습니다. 그곳은 지리적으로도 멀고 정신적으로도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친구도 동료도 심지어 가족도 곁에 두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분노와 좌절 속에 스스로를 무너뜨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독서와 저술로 채웠습니다. 강진의 외로운 초가집에서 정약용은 매일같이 책을 펼치고 기록하며 사색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날에도 읽히는 명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유배지에서 술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름 없는 불운한 관리로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의 시간을 성장의 시간으로 바꾸어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얻습니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병,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단절, 노년에 특히 이런 위기는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시간을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절망 속에서 독서를 통해 내면을 키웠고 그 내면의 힘이 결국 그를 조선 최고의 실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유배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실에서 보내는 시간, 홀로 지내는 긴 고독의 밤, 혹은 자식이 멀어지고 배우자마저 곁을 떠난 순간, 그때 책은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벗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을 펼치면 과거의 성현이 오늘의 스승이 되고 위대한 사상가들이 여러분과 대화하게 됩니다. 독서는 단순히 머리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절망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보여준 태도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키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절망 속 독서의 가치이며 노년에도 우리를 지켜줄 첫 번째 보물의 힘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체력과 지위, 재산이 가려주던 것들이 세월이 흐르면 하나씩 벗겨집니다. 그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생 동안 다듬어 온 품성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천명과 인욕이 싸우듯 인욕을 이겨내면 허물을 알게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허물을 고치게 된다. 이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결국 그 둘이 벌이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품성이 형성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도왔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인 적이 있었나요? 분노가 치밀 때 그대로 내뱉었나요? 아니면 참고 이해하려 노력했나요? 이러한 수많은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오늘의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품성입니다. 품성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다듬어지고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생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온 이는 노년에도 당당합니다. 뒤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으니 마음이 평온합니다. 반대로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살아온 이는 노년에 더욱 초라해집니다.
과거의 잘못들이 되살아나 마음을 괴롭히고 사람들 또한 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삶은 바로 품성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당했지만 원망이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농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만나는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는 더욱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분노와 원망 속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역사 속에서 쓸쓸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품성을 지켜냈고 그 덕분에 후세가 존경하는 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과 지위는 사라지지만 품성은 끝까지 남아 우리의 이름을 지켜줍니다.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고 신뢰받습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곁에 모이고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품성이 나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사람들 곁에 혼자 남게 됩니다. 그 누구도 진심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선행을 시작하십시오. 이웃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고 약속을 지키고 화를 참고 이해하려 애쓰며 정직을 지켜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진짜 재산, 품성이 될 것입니다. 품성은 거창한 사건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가장 사소한 순간에서 결정됩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사람의 허물은 작은 선택에서 비롯되며 그 작은 선택이 쌓여 결국 그 사람의 길을 만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에서 넘어져 있는 노인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쳤습니까? 아니면 손을 내밀었습니까? 장사꾼이 거스름 돈을 잘못 주었을 때 모른 척 이익을 챙겼습니까? 아니면 돌려주었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고스란히 상대에게 쏟아냈습니까? 아니면 잠시 멈추고 삼켰습니까? 이런 작은 순간들이 바로 우리의 품성을 쌓는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노년이 되었을 때 그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정약용의 삶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18년간 유배를 살았지만 원망과 분노 대신 이웃 농민들을 돕는 길을 택했습니다. 농사법을 연구해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살리려 애썼고 유배지에서 만난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작아 보였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그를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백성을 품은 어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곧 품성을 만드는 연습장이 됩니다.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것, 받은 은혜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 사소한 약속도 반드시 지키는 것, 화가 날 때 한 걸음 물러나는 것, 이런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의 노년은 자연스럽게 당당해집니다. 왜냐하면 뒤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은 줄고 가진 것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품성은 거꾸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돈이나 지위가 사라져도 사람들은 품성이 좋은 이를 존경합니다. 그 옆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덕분에 노년이 외롭지 않게 됩니다. 품성을 기르는 일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해보십시오. 웃으며 인사하기, 정직 지키기, 작은 도움 베풀기. 그 하나하나가 쌓여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큰 품격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면 마음은 저절로 편안해지고 원망도 사라진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인생을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것은 의존입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크게 흔드는 약점이 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의존하려 하면 갈등과 상처가 생깁니다. 엄마는 너희밖에 없다라는 말은 자식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했더라도 세월은 배우자조차 바꾸어 놓습니다. 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의존하는 사람은 이런 변화 앞에서 속수무책이 됩니다. 그러나 홀로 서는 힘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도 당당합니다. 정약용의 유배 시절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강진이라는 낯선 땅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기대려 했다면 그는 절망 속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웠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완성할 수 있었고 후세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립은 단순히 경제적 독립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 자립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정신적 자립입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남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태도, 이것이 바로 노년에 꼭 필요한 자립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떤가요? 외롭고 불안한가요? 아니면 차분히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나요? 의존을 버리고 홀로 서는 법을 배우면 인생의 마지막 길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나를 지탱해 줄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세 번째 보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지켜줄 가장 큰 자유이자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남는 보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는 힘은 단순한 독립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정신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안심이 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행복이 전적으로 타인에게 달려 있다면 그 사람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곧장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극한의 고독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내면에서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을 길러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으며 정신을 단련했고 선비로서의 품성을 지키며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배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온다. 여러분,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는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불안한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신적 자립은 바로 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노년에 정신적 자립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식은 바빠지고 친구는 줄어들며 배우자마저 언젠가는 곁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홀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과 행복을 결정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과 원망으로 채우는 사람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을 독서, 성찰, 작은 취미로 채우는 사람은 점점 더 빛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손주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는 손주가 오지 않아도 책을 읽고 산책을 즐기며 하루를 풍요롭게 보냅니다. 어느 쪽이 더 자유로운 삶일까요? 당연히 스스로 시간을 채우고 자기 안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를 탓하기보다 내 안을 먼저 돌아보라. 그 안에 길이 있다. 정신적 자립이란 외부 환경이 아닌 내 내면에서 평안을 찾는 힘입니다. 비가 오든 햇살이 비치든 사람들과 함께 있든 혼자 있든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즐겨보십시오.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거나 책을 펼치고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간단한 취미를 배우며 시간을 채워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을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정약용의 생애는 파란만장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조정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했지만 정적들의 모함으로 벼슬에서 쫓겨나고 먼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시간이 그의 인생을 완성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두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독서, 둘째는 성찰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고대 성현과 대화했고 자신의 잘못과 시대의 문제를 돌아보며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우표, 흠음신서 등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담긴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시련은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나를 완성시키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시련 속에서 세 가지 보물을 더욱 단단히 길렀습니다. 독서를 통한 지혜, 세월 동안 다듬어진 품성,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자립심.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그는 유배지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후세가 존경하는 인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은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 쌓아온 경험과 배움, 품성과 자립심이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 답은 화려한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살았는가, 얼마나 바른 품성을 지켜왔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립적인 사람으로 살아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결실은 분명합니다. 그는 정치적 권력도 잃었고 세상의 명예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완성했고 후대에 길이 남을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완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쌓인 지혜와 품성, 그리고 자립심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노년은 빛나고 삶은 완성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바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성취를 쫓으며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러다 보면 여유도, 성찰도, 겸손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체력은 줄어들고 속도는 느려지지만 바로 그 느림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와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걷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 길가의 작은 꽃에도 눈길이 가고 새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인생의 진짜 풍경을 맛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둘째는 성찰입니다. 바쁘게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아왔는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매일 책을 펼치며 자신을 돌아본 것처럼 노년은 가장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셋째는 겸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내가 세상을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모든 것은 덧없다는 진리를. 그 깨달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한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존경과 사랑이 따라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일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배울 점이 있으면 누구에게든 배우려 했습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노년은 쇠퇴가 아닙니다. 오히려 완성의 시간입니다. 젊은 날의 열정이 결실을 맺고 세월이 남긴 상처마저 깊은 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여유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성찰을 통해 더 깊은 자신을 발견하며 겸손을 통해 더 많은 사랑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노년이 가진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월이 흘러도 나이는 단점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정약용이 유배 속에서도 학문을 완성했듯 우리도 노년을 통해 인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돈을 떠올립니다. 얼마나 모아야 할까?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까? 혹은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은 결국 재산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 품성, 자립심입니다. 첫째, 독서로 얻은 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책을 통해 쌓은 내면의 힘은 외로움 속에서도 길을 보여주고 혼란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줍니다. 둘째, 평생 길러온 품성은 인생의 명함이 됩니다. 돈과 지위가 사라져도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존경받습니다. 사람들이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이유는 결국 품성에 있습니다. 셋째,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심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탱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며 노년을 당당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인생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은 여전히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지혜를 쌓고 품성을 가꾸고 자립심을 키운다면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완성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고 세상에 매달리지 말고 스스로의 내면을 지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외부에 흔들리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면의 보물로 당당히 서는 삶입니까? 노후의 진짜 준비는 은행 통장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책을 펼치고 작은 선행을 시작하며 홀로 설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세월 앞에 무너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노년을 지켜주는 진짜 보물은 돈도 지위도 아닌 지혜, 품성, 자립심이라는 것을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는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인생의 마지막까지 당당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가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책 한 권을 펼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겨보세요. 그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삶과 지혜, 그리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고 이 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